65세 김영호 씨는 최근 자신의 변화에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기억력이 좋기로 소문난 그였지만 최근 몇 달간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친한 친구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거나 마트에 가서 무엇을 사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고 심지어 집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해 1시간 넘게 찾아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 또래 친구들은 이런 증상이 없더라고요. 의사를 찾아갔더니 경도인지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것이 치매의 전 단계일 수 있다고 했고, 제가 평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했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제 습관을 바꿨을 텐데. 김영호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치매의 징후가 실제 진단을 받기 10년 이상 전부터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전문의 박정현 교수는 치매는 갑자기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많은 연구에서 뇌의 병리적 변화는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10년 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오늘은 치매를 10년 일찍 불러올 수 있는 위험 신호들과 이에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치매에 잘 걸리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지금부터라도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치매의 초기 경고 신호, 알아차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치매는 갑자기 찾아오는 질환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며 초기에는 본인도 주변 사람들도 알아차리기 어려운 미묘한 변화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 신호를 알아채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치매의 진행을 상당 기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70세 정미숙 씨는 3년 전부터 자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평소 요리를 좋아했던 그녀는 갑자기 복잡한 요리법을 따라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간단한 일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딸이 이러한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고 병원을 찾았고, 초기에 적절한 치료와 인지 훈련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하시던 일을 갑자기 어려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병원에서는 경도인지장애라고 했는데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약물 치료와 인지 훈련으로 상태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런 변화를 1, 2년 더 방치했다면 치매로 진행됐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치매의 초기 뇌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건국대학교 신경과 김현우 교수에 따르면 뇌 스캔에서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위축이 초기부터 나타납니다. 또한 뇌의 대사활동이 감소하고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눈에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초기 인지적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억력 저하는 가장 흔한 초기 증상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최근에 했던 중요한 대화나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방금 들은 정보를 바로 잊어버리는 증상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언어 사용의 변화도 주목해야 할 신호입니다. 평소 자주 사용하던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대화 중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 말이 끊기는 현상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거나 읽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공간 지각 능력의 변화도 중요한 초기 신호입니다. 익숙한 길에서 방향을 잃거나 물건 간의 거리나 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정리하는 등 공간 지각이 필요한 활동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행 기능의 저하도 초기 치매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복잡한 요리법을 따라하거나
금전 관리, 여행 계획 세우기 등 여러 단계의 과정이 필요한 활동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평소 쉽게 처리하던 일상 업무가 갑자기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인지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감정과 성격의 변화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울증, 불안감, 짜증, 무관심, 충동적 행동 등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심해지는 것은 뇌의 변화를 반영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와 다른 성격 변화가 지속된다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신호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해 인지기능검사, 뇌 영상검사 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할수록 적절한 중재와 치료를 통해 치매의 진행을 늦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평소 자신의 인지 기능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변화를 발견했다면 비난하거나 지적하기보다는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이러한 변화를 느끼신 적이 있나요? 건강한 뇌를 위해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습관과 환경이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제 알츠하이머병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치매 환자의 약 40%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예방 또는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활 방식이 치매 발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61세 장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30년 넘게 담배를 피웠고 거의 매일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셨으며 스트레스가 심한 직장 생활로 수면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최근 그는 단순 작업도 집중하기 어렵고 기억력이 크게 저하되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뇌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살 이상 늙었다고 하셨어요. MRI 검사에서 제 또래보다 뇌 위축이 심하게 나타났고 인지 기능 검사에서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제 생활 습관이 뇌 노화를 가속화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대로 가면 70대 초반에 치매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아주대학교 신경과 이승호 교수는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크게 수정 가능한 요인과 수정 불가능한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이, 유전적 요인은 수정할 수 없지만 생활 습관, 환경 요인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기의 생활 습관이 노년기 치매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뇌 건강을 위협하는 핵심 생활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심혈관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과 같은 만성 질환은 뇌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미세혈관 손상을 일으켜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중년기에 이러한 위험 요인을 관리하지 않으면 10에서 20년 후 치매 발병 위험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수면 장애도 뇌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수면 중에는 뇌에 축적된 노폐물인 베타아밀로이드가 제거되는 중요한 과정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물질이 뇌에 축적됩니다. 만성적으로 6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7에서 8시간 수면을 취하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30% 이상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도 특별히 주의해야 할 질환입니다. 수면 중 반복적인 호흡 중단은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뇌 조직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콧거리가 심하거나 수면 중 호흡이 멈추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환경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대기오염, 소음 공해, 화학물질 노출 등은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같은 초미세 입자들은 혈액 마이너스 뇌 장벽을 통과하여 직접적으로 뇌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의 거주자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최대 40% 높다고 합니다. 넷째,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 문제도 뇌 건강의 주요 위협 요인입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해에마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는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중년기에 발생한 우울 증상이 10년 이상 지속되면 노년기 치매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섯째, 청력 손실도 치매의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등도 청력 손실은 치매 위험을 3배, 심각한 청력 손실은 5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청력 손실이 뇌의 언어 처리 영역에 부담을 주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여 인지 예비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력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청기 사용 등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들은 개별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치매 위험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과 당뇨병을 모두 가진 흡연자의 치매 위험은 이러한 위험 요인이 없는 사람에 비해 최대 6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위험한 생활 습관이나 환경에 노출되어 있나요? 지금이라도 이러한 요인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간다면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치매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90대, 심지어 100세가 넘어서도 놀라울 정도로 선명한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슈퍼 에이저라고 부르는데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된 생활 습관을 살펴보면 치매 예방에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슈퍼 에이저인 94세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걷고 일주일에 3번 노인대학에서 외국어와 그림을 배우며 매일 손자 손녀들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저녁에는 30분 이상 독서를 하고 일기를 쓰는 것이 그녀의 일과입니다. 최근 받은 인지 기능 검사에서 그녀의 점수는 70대 초반의 평균 점수보다도 높았습니다. 비결이라면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혼자 있으면 머리도 안 돌아가고 우울해지거든요. 노스웨스턴 대학교 슈퍼 에이저 연구팀의 에밀리 로거슨 박사는 슈퍼 에이저들의 뇌를 연구한 결과 이들의 뇌는 노화에 대한 놀라운 저항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주의력,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의 두께가 일반 노인보다 훨씬 두껍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유전적 요인보다는 평생 동안의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슈퍼 에이저들에게서 발견되는 핵심 생활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슈퍼 에이저들은 대부분 평생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은 뇌로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BDNF라는 뇌유래 신경영양인자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여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 3에서 5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45% 낮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어느 나이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75세 이후에 운동을 시작한 노인들도 2년 후에는 인지 기능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슈퍼 에이저들은 대체로 과일, 채소, 통곡물, 생선, 올리브 오일,
견과류가 풍부한 식단을 즐깁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항산화 물질과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여 뇌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엄격히 따른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최대 30에서 35% 느렸습니다. 셋째, 풍부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슈퍼에이저들은 대부분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유대를 가진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60% 더 느렸습니다. 사회적 교류는 뇌에 복잡한 자극을 제공하고 언어 능력과 사회적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정서적 지지를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넷째, 평생 학습자의 자세를 유지합니다. 슈퍼에이저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을 즐깁니다. 새로운 언어 학습, 악기 연주, 춤, 그림 등 이전에 해보지 않은 활동에 도전하는 것은 뇌의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도록 자극합니다. 이것은 인지 예비력이라 불리는 뇌의 능력을 강화하여 뇌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목적 의식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슈퍼에이저들은 대부분 강한 삶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고 느낍니다. 삶의 목적 의식이 강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2.4배 낮았습니다. 여섯째, 양질의 수면을 중요시합니다. 슈퍼에이저들은 대체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합니다. 수면 중에는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베타아밀로이드와 같은 노폐물을 제거하는 중요한 과정이 일어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하루 7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에 능숙합니다. 슈퍼에이저들은 대체로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명상, 요가, 심호흡, 자연 산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해에마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는 치매 예방에 중요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개별적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여러 요소를 함께 실천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치매 예방은 단일 요법이 아닌 종합적인 생활 방식의 변화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슈퍼에이저들의 특징 중 몇 가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특정 영양소와 식단 패턴이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3세 김민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평생 육류와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을 유지해왔고 야채와 과일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그는 의사의 권고로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6개월간 유지한 후 인지 기능 검사에서 눈에 띄는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고기 없는 식단이 상상도 안 됐어요. 하지만 점차 다양한 채소와 생선 요리에 적응하게 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이 식단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머리도 더 맑아진 것 같고 기억력도 좋아졌어요. 음식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김태희 교수는 식이 패턴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식습관이 노년기 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늦게 식단을 개선하더라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되므로 지금이라도 건강한 식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뇌 건강을 위한 최적의 식단으로 가장 많은 연구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지중해식 식단과 그 변형인 MIND 식단입니다. MIND 식단은 지중해식 식단과 혈압을 낮추기 위한 DASH 식단의 요소를 결합하여
특별히 뇌 건강에 초점을 맞춘 식단입니다. 시카고 러시 대학 의료센터 연구에 따르면 MIND 식단을 엄격히 따른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53% 낮았고, 중간 정도로 따른 노인들도 35% 낮은 위험을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식단을 완벽하게 따르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보호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MIND 식단의 핵심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녹색 잎채소를 매일 섭취합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무청 등의 녹색 잎채소는 비타민 K, 루테인, 엽산, 베타카로틴 등 뇌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하루 한 컵 정도의 녹색 잎채소 섭취만으로도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다른 종류의 채소도 매일 한 가지 이상 섭취합니다. 특히 브로콜리, 당근, 고구마, 호박 등 다양한 색상의 채소를 섭취하면 각기 다른 항산화 물질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물질들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베리류를 주 2회 이상 섭취합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의 베리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베리류를 섭취한 노인들은 인지 기능 노화가 2.5년 정도 지연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뇌베리라고 불릴 정도로 뇌 건강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견과류를 매일 섭취합니다. 호두, 아몬드, 헤이즐넛 등의 견과류는 비타민 E,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호두는 특히 뇌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일 한 주약 30지 정도의 견과류 섭취는 인지 기능 향상과 치매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올리브 오일을 주요 조리용 기름으로 사용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올레오칸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뇌 염증을 줄이고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인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 형성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두세 큰술의 올리브 오일을 샐러드나 요리에 사용하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통곡물을 매일 3회 이상 섭취합니다. 현미, 귀리, 보리, 퀴노아, 통밀 등의 통곡물은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비타민, 비군,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신경 전달 물질 생성과 혈당 안정화에 도움을 주어 인지 기능을 지원합니다. 일곱째,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을 주 1회 이상 섭취합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청어 등의 등푸른 생선은 DHA와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지방산은 뇌 세포막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뇌 염증을 감소시키고 신경세포 간 통신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일 2회 생선 섭취는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MIND 식단에서는 붉은 고기, 버터와 마가린, 치즈, 페스트리와 과자, 튀긴 음식, 가공식품의 섭취를 제한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아 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식단 개선을 위한 실천 팁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도하세요. 급격한 식단 변화는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하루는 붉은 고기 대신 생선으로 단백질을 섭취하거나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둘째, 컬러풀한 식단을 목표로 하세요. 다양한 색상의 과일과 채소는 각기 다른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을 제공합니다. 매 식사마다 최소 두세 가지 색상의 식품을 포함시키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한 지방에 초점을 맞추세요.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생선 등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한 지방은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반면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가공식품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식단 변화를 시도해 보시겠어요? 건강한 식단은 약보다 더 강력한 치매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지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지 트레이닝과 활발한 사회적 활동은 뇌의 신경 연계를 강화하고 인지 예비력을 증가시켜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8세 이지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서 TV 시청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던 그녀는 점차 기억력 저하를 경험했습니다. 의사의 권고로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인지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합창단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1년 후 인지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3번 복지관에 나가면서 생활에 활력이 생겼고 두뇌 게임과 합창 활동을 통해 머리를 쓰니 확실히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요즘은 새로운 노래 가사도 쉽게 외울 수 있게 되었답니다. 건양대학교 인지신경과학 연구소 박지원 교수는 인지 트레이닝은 뇌의 특정 영역을 선택적으로 자극하여 신경 연결을 강화하고 뇌 가소성을 촉진합니다. 특히 여러 인지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복합적인 활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효과적인 인지 트레이닝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기술 배우기는 뇌의 최고의 자극이 됩니다. 외국어 학습, 악기 연주, 디지털 기기 사용법 배우기 등 이전에 시도해 보지 않은 활동은 뇌의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하도록 촉진합니다. 60세 이후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평균 4년 정도 지연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분히 도전적이지만 너무 좌절스럽지 않은 수준의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쉬운 수준에서 시작하여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두뇌 게임과 퍼즐은 특정 인지 기능을 타겟팅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스도쿠, 십자말풀이, 체스, 바둑 등의 게임은 논리적 사고력, 계획 능력, 기억력, 집중력 등 다양한 인지 기능을 자극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다양한 두뇌 훈련 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독서와 글쓰기는 언어 능력과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을 때는 단순한 오락거리보다 약간 도전적인 내용의 책을 선택하는 것이 뇌에 더 큰 자극이 됩니다. 또한 일기쓰기, 편지쓰기, 회고록 작성 등의 글쓰기 활동은 언어 능력과 자서전적 기억을 강화합니다. 넷째, 다중감각 자극 활동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요리, 원예, 미술, 공예 등의 활동은 시각, 촉각, 후각, 미각 등 다양한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며 집중력, 계획 능력, 창의성 등 여러 인지 기능을 자극합니다. 이제 사회적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최대 70%까지 느렸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그 자체로 복잡한 인지적 자극이 되며 언어 능력, 기억력, 집중력, 사회적 인지 능력 등 다양한 인지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효과적인 사회적 활동으로는 먼저 정기적인 가족 모임과 친구 만남이 있습니다. 주 1, 2회 이상 가족이나 친구들과 만나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의미 있는 대화, 추억 나누기, 함께 문제 해결하기 등의 활동은 뇌에 더 큰 자극이 됩니다. 동호회나 클럽 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 모임, 합창단, 댄스 클럽, 등산 모임 등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활동은 사회적 교류와 인지적 자극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특히 여러 세대가 함께하는 활동은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봉사활동도 뇌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은 목적의식과 성취감을 제공하며
다양한 인지적 도전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합니다.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위험이 30% 낮고 인지 기능도 더 잘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소통도 효과적인 사회적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을 통한 화상통화, 소셜미디어 활동,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는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멀리 떨어진 가족, 친구들과 소통하는 데 유용합니다. 인지 트레이닝과 사회적 활동을 일상에 통합하기 위한 팁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세요. 매일 같은 루틴을 따르기보다는 가끔씩 새로운 경로로 산책하기, 새로운 식당 시도하기, 새로운 취미 탐색하기 등 작은 변화를 통해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기기를 적극 활용하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디지털 기기는 다양한 인지 트레이닝 앱, 온라인 강좌, 화상통화 등을 통해 뇌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넷째, 지역 자원을 활용하세요. 많은 지역 도서관,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에서 다양한 인지 트레이닝 프로그램, 사회적 활동,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인지 트레이닝과 사회적 활동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 독서를 통한 인지 자극과 토론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지 트레이닝이나 사회적 활동을 시작해 보고 싶으신가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갑자기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라 수년, 심지어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선택들이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치매를 10년 일찍 부를 수도 10년 늦출 수도 있습니다. 치매의 초기 경고 신호로는 기억력 저하, 언어 사용의 변화, 공간 지각 능력의 변화, 실행 기능의 저하, 감정과 성격의 변화, 판단력 저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발견했다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 습관과 환경적 위험 요인으로는 심혈관 위험 요인, 수면 장애, 환경적 요인, 만성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 청력 손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중요합니다. 반면 치매에 잘 걸리지 않는 슈퍼 에이저들의 생활 습관으로는 지속적인 신체 활동, 지중해식 식단, 풍부한 사회적 관계, 평생 학습자의 자세, 목적 의식과 긍정적인 태도, 양질의 수면,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등이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위한 식이 전략으로는 MIND 식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녹색 잎채소, 다양한 채소, 베리류, 견과류, 올리브 오일, 통곡물, 생선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설탕이 많은 식품은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 트레이닝과 사회적 활동도 뇌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기술 배우기, 두뇌 게임과 퍼즐,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뇌를 활성화하고 가족 모임,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예방은 단일 요법이 아닌 종합적인 생활 방식의 변화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다양한 방법 중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점진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뇌,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